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2017 동물보호 복지 실태에 대해서 시리즈물로 쫙 엮어드리고 네. 있는데요. 유기동물이라든지 동물 등록제라든지 그리고 또 반려동물 관련해서 네. 예, 그런 얘기들 쫙 해드렸는데요. 오늘은요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상당히 자주 만나는 아이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네, 이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인데요. 바로 길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새로운 동네에 갔을 때 길고양이가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안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세요? 아 여기는 쥐들이 좀 많이 없겠구나 하는. 왜냐하면 네. 여름철이 돼서요 홍수라든지 태풍 피해 입으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쥐도 똑같이 창궐을 합니다. 이렇게 제때제때 또 못 치우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 전염병이 사람한테 옮겨가서 문제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길고양이가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길고양이는 많이 보이면 왜 관리 안 하느냐, 그리고 지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럼요. 사업이란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길고양이 TNR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길고양이를 잡아서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회복하면은 원래 살던 곳에 다시 방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길고양이 이제 개체수를 조절하는 인도적인 방법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꽤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작년에 얼마나 했나 봤더니 3만 8천 마리 길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년 대비 10%, 12% 이상 증가한 겁니다. 오. 4,700마리 이상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TNR 사업의 어떤 실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지자체와 함께 또 도움을 주시는 캔맘 분들 덕분에 당연히 같이 하는 거죠. 네. 근데 또 이렇게 늘어났어? 네. 그러면 들어가는 예산도 그렇죠. 늘어났겠네? 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수술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 포획 예산도 있고 수술 예산도 있고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2015년에 2만 6천 마리 했는데 작년에는 3만 8천 마리 했으니까 2년 만에 거의 50% 가까이 수술한 개체수가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서요. 작년에는 길고양이 TNR 사업에 전국 지자체에서 4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 동물 외 보호센터와 관련해 네. 가지고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 유기동물 보호센터 예산도 1년 운영 예산이 전국에서 155억이 들어갔다. 작년에 2017년에 그게 전년 대비 거의 40억 이상 증가한 수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예산이랑 길고양이 TNR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합치면 208억 원이 들어갑니다. 사실 지금 많은 돈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동물한테 그렇게 돈을 쓸 네. 때냐, 그렇죠. 그리고 돈 그렇게 투입해봤자 효과도 없는 거 뭐하러 거기다 그렇게 돈을 쓰냐, 그럴 바에 차라리 사람한테 복지 혜택을 줘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궁금한 거 네. 이렇게 돈을 쏟아 붓는데 효과가 있냐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지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수십억에서 뭐 수백억 들어가니까 네. 매년 들어가니까 뭐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길고양이 TNR 사업의 효과는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이걸 입증을 해냈는데요. 네. 서울시가 2008년부터 길고양이 TNR 사업을 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도 이제 하다 보니까 진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 2013년부터 길고양이 이 서식 실태를 같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2013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서식 현황이 25만 마리. 서울 시내 길고양이가 25만 마리였는데 2017년 작년에 조사했더니 이게 13만 9천 마리.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길고양이 TNR 사업을 꾸준히 하면 개체수가 조절이 되더라. 이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작년이랑 2018년 올해 똑같이 한 9,700마리 정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사용되는 예산은 작년에는 12억 몇 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 원이 감소한 8억 6천만 원. 오히려 길고양이 TNR 사업 예산이 감소했어요. 전년 대비. 그러면은 네. 사실 저희가 왜 좀 전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또 효과적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오히려 예산이 줄어드는 그렇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이게 네. 길고양이 TNR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당연히
수술해야 될 개체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48억이 들어간다고 그럼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다른 지자체까지 합치면 그렇죠. 그런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빨리 개체수 조절에 성공하는 것이 예산 아끼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항상 조바심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것들도 있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쌓이면 반드시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동물과 관련해서는 좀 이 진득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네.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는요. 더 이상 인내심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맞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2017 동물보호 복지 실태 현황에 대한 마지막 위클리벳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 패티캣 이거네요. 단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다가 나중에 할게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당장 실천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